안녕하세요. 3D 그래픽이 쉬워지는 까마귀니 채널입니다. 오늘은 블렌더 렌더링을 배워볼 거예요. 이제 멈춰있는 모델링은 어느 정도 감이 오셨을 겁니다. 그런데 움직이는 이 애니메이션은 마치 블렌더를 처음 배웠을 때처럼 막막한 느낌이 드실 겁니다. 왜냐하면 사실 제가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생각보다 어렵지가 않습니다. 시작점과 끝점만 잘 잡아주면 그 중간 과정은 알아서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지점을 잡아주는 키프레임, 요 개념만 잘 배우면 되는 거예요. 그럼 바로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애니메이션 제작에 필요한 것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일단은 촬영에 필요한 카메라부터 설치를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카메라를 설치를 하고요. 두 번째로는 커브 오브젝트를 설치를 합니다. 이 커브 오브젝트의 역할은 카메라가 이 커브를 따라서 빙글빙글 돌 거예요. 그래서 그 경로를 설정하는 걸 이 커브로 설정을 할 거고요. 그 다음 세 번째로는 empty 오브젝트. 보시면은 여기 카메라의 초점을 담당을 합니다. 그래서 empty 오브젝트가 이 물체에 있으면은 이 커브를 따라서 돌 때, 자, 보이시나요? 이 empty 오브젝트를 따라서 카메라가 돌아가죠. 이런 식으로 설치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키프레임 설정을 하기 위해서 아래쪽에 타임라인을 이용할 겁니다. 이 타임라인은 이 역에서부터 숫자가 쭉 올라가는데 요거는 키프레임 개수를 의미하기도 하고, 즉 시간 텀을 의미를 합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어떻게 물체를 움직일 거냐, 그거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는 비디오 에디팅을 이용을 할 거예요. 이게 뭐냐면 지금 보시면 이 프레임을 하나하나 다 이미지로 저장을 할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120개의 이미지가 저장이 될 겁니다. 요거를 영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이 비디오 에디팅을 통해서 120개를 MP4 비디오로 전환을 해주는 작업을 할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은 오늘 영상은 마무리가 될 겁니다. 두 번째, 이제 본격적으로 세팅을 해볼게요. 카메라를 설치를 할 거고요. 그 안에 있는 내용물은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만들었던 그 결과물에서 이어서 만들도록 할게요. 자, 먼저 카메라를 설치하는 방법은 Shift A에서 아래쪽에 카메라를 눌러 주시고, 이왕이면은 우리가 컬렉션 인바이러먼트를 만들어 놨죠. 여기 환경에다가 카메라를 넣도록 할게요. 그리고 카메라가 커브를 따라서 돌 거기 때문에 이 원점에서 이동시키지는 않겠습니다. 여기 제자리에다가 그냥 둘게요. 그 다음에 해상도는 여기 아웃풋 프로퍼티에서 요 레졸루션이 인스타그램에 올리는 것처럼 정사각형으로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은 X, Y, 가로, 세로가 똑같아야겠죠. 그래서 1080으로 둘 다 맞추도록 하고, 그 다음 아래쪽에 이 프레임 레이트를 30으로 바꾸겠습니다. 이 프레임 레이트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은 여기 적어 놓은 것처럼 1초를 몇 프레임으로 세팅을 할 거냐. 우리가 게임할 때 FPS라는 말을 많이 들었었죠. 이게 바로 프레임 퍼 세컨드예요. 초당 몇 프레임을 보여줄 거냐. 반대로 우리는 몇 프레임을 1초로 할 거냐,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30프레임을 1초로 세팅을 할게요. 그 다음 아래쪽에 결과물을 어디에 저장할 것이냐, 이 경로를 설정을 해줘야 됩니다. 오른쪽에 폴더 무늬를 눌러서 저는 다운로드에다가 임의로 세팅을 할게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 파일 포맷은 PNG로 세팅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카메라 세팅은 끝났습니다. 세 번째, 이번에는 카메라의 경로를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이 팔로우 패스를 만들 건데요. 보시면은 커브 오브젝트를 생성을 합니다. Shift A에서 두 번째 커브에 있는 서클, 동그라미를 선택을 하고, 지금 여기 파묻혔는데, 자, 이렇게 스케일을 키워보면 서클이 보이죠. 일단 적당한 위치로 서클을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 카메라가 요거를 따라가게 만들어 줘야 돼요. 그러려면 카메라를 선택을 합니다. 그 다음에 아래쪽에 여기 constraint, 이 구속 조건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카메라를 어디에 구속을 시킬 거냐, 여기 add를 누르시고, 그 다음 구속을 시킬 건데 이 릴레이션십, 커브랑 관계를 맺을 거라서 이 릴레이션십에 있는 following pass를 누릅니다. 그러면 카메라는 어떤 패스를 따라가게 설정을 했어요. 그 다음에 어떤 타겟을 따라갈 거냐,
여기 타겟에 있는 스포이드를 눌러서 이 커브를 눌러도 되고 이 컬렉션에 있는 커브를 눌러도 되고 바깥에 있는 커브를 스포이드로 찍어도 됩니다. 자, 들어갔죠. 자, 이렇게 되면은 중간에 있던 카메라가 여기 커브에 붙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붙었죠. 그 다음에 붙은 것까지는 세팅을 했어요. 그 다음 이 붙어서 도는 거는 어떻게 세팅을 하느냐, 이 옵셋을 변경하시면 됩니다. 지금 0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쭉 늘려보시면 이동을 하죠. 중간까지 갔을 때 50 정도 됐습니다. 자, 여기서 눈치를 채셨을 거예요. 만약에 이게 100이 되면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바퀴 도는 애니메이션을 하려면 0에서 시작해서 100에서 끝나면 되는 거예요. 그걸 무한 반복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요거를 실제로 반복하게 타임라인에 세팅을 해 볼게요. 그러면 일단 타임라인 1초에다가 여기를 잡고 쭉 끌어서 1에다가 둡니다. 그리고 이 옵셋에서 우클릭을 하면 인셋 키프레임이 있어요. 요걸 누르면은 여기에 노란색 점이 생깁니다. 즉 1초에 옵셋 0을 키프레임으로 넣은 거예요. 우리는 5초짜리 영상을 만든다고 할게요. 그러면은 어떻게 할 거예요? 아까 FPS가 3이었죠. 그래서 30 곱하기 5는 150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50 위치에서 이 옵셋을 100을 입력을 합니다. 자, 아무것도 변함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한 바퀴가 돈 거예요. 그 다음 이 150 위치에도 키프레임을 만들어 줘야겠죠. 옵셋에서 우클릭하고 인셋 키프레임을 하면 노란색 점이 생겼습니다. 자, 여기 키프레임을 쭉 타임라인에서 이동해 보면은 옵셋도 이 중간 과정이 알아서 만들어진 걸 볼 수 있어요. 우리는 분명 시작과 끝점만 옵셋의 키프레임을 만들어 줬는데 중간 과정은 알아서 이렇게 생성이 됩니다. 그 다음에 지금 요걸 재생을 눌러보면은 뒤에까지 쭉 그냥 넘어가 버려요. 우리는 150에 딱 끊고 싶기 때문에 여기 엔드 부분이 250으로 원래 기본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150으로 바꾸면 자, 여기 까만색 영역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실제로 재생을 해보면 밝은 부분만 연속적으로 돌아갑니다. 여기 끝부분에 오면 계속 도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근데 여기서 눈치를 채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점점 가속하다가 등속도를 하다가 감속을 합니다. 이 애매한 구간을 없애는 게 훨씬 자연스러운 무빙을 보여줍니다. 그러려면은 여기 에디트 타입에서 그래프 에디터가 있죠. 그 다음에 이걸 좀 올릴게요. 이 그래프 에디터를 보면은 우리가 팔로잉 패스에서 옵셋 요거에 키프레임을 만들어줬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옵셋, 팔로잉 패스에는 옵셋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핑크색이니까 오른쪽 그래프도 핑크색으로 보이죠. 그 다음 위쪽에서 뷰 파이 보는 단축키 기억하시나요? 요거를 여기서도 눌러보세요. 그러면은 프레임 올이라는 메뉴가 뜹니다. 요걸 클릭하면 이 팔로잉 패스가 한 화면에 담기도록 딱 알아서 프레임을 잡아줍니다. 보시면 이 시간이 갈수록 세로축이 옵셋의 값을 나타내는 거예요. 0일 때 100일 때 기억하시죠?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점 빨라지다가 일정하다가 조금씩 느려지는 요런 S곡선을 그리고 있기 때문에 요걸 재생해 보면 이렇게 가속 운동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거를 일자로 펴줄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A키로 전체 선택을 하고 키에서 여기 인터폴레이션 모드에서 리니어가 있죠. 누르면 쫙 펴집니다. 자, 재생을 해볼게요. 스페이스바로 재생을 누르면 똑같은 속도로 무한하게 계속 돌아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꿀팁을 알려드릴게요. 뭐냐면은 다시 그 타임라인으로 넘어갈게요. 보면은 우리가 카메라를 누르면 키프레임이 보입니다. 다른 물체를 선택하면 키프레임이 안 보여요. 내가 키프레임을 적용한 오브젝트를 선택해야만 그 키프레임이 보여요. 그리고 제가 알려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1일 때와 150일 때 다 원점에 있죠.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가다가 150일 때 원점, 1일 때 원점이기 때문에 아주 잠깐의 딜레이가 생길 수가 있어요. 똑같은 위치가 두 번 반복되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150에 있는 프레임을 151로 한 칸만 밀어줍니다. 151일 때가 100이 되는 거예요. 옵셋이.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쭉 올라가다가 원점으로 가고 싶을 때 바로 1로 돌아가서 원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딜레이가 없겠죠. 이렇게 하면은 3번 팔로잉 패스 설정은 끝납니다. 네 번째, 이번에는 초점을 설정을 할 거예요. 지금 팔로잉 패스를 돌긴 하는데 카메라가 한쪽 방향만 바라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까망이를 쳐다볼 수 있도록 여기다가 empty 오브젝트를 생성을 할 겁니다. Shift A에서 중간쯤에 empty가 있어요. 비어 있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 메뉴에 있는 기본 액세스를 선택을 합니다.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 짝대기만 있는 비어 있는 오브젝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름도 empty예요. 환경에다가 empty를 놓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카메라 오브젝트를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following pass를 넣었던 constraint property를 선택한 다음에 그 다음 마찬가지로 add에서 이번에는 우리가 empty를 쳐다볼 거니까 트래킹에 있는 track 2를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 카메라가 어딘가를 바라본다는 세팅이 됐어요. 근데 이 어딘가 타겟은 아직 선택이 안 됐죠. 마찬가지로 스포이드를 눌러서 위에 있는 empty를 선택을 하면 카메라가 empty를 싹 바라봅니다. 자, 이제부터 재생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카메라는 이 커브를 따라 돌면서 empty를 쳐다봅니다. empty를 잡고선 한번 이동을 해보세요. 자, 카메라가 empty를 잘 따라가고 있죠. 그 다음에 자, 이 상태에서 카메라 뷰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그러면은 재생을 했을 때 자, 좀 더 드라마틱하게 보기 위해서 화면을 좀 바꿔 볼게요. 이런 식으로 카메라가 돌고 있고 empty를 한번 이동을 해 볼게요. 위로 이동하면은 자, 오른쪽에 보이시나요? empty가 올라가니까 이런 식으로 카메라 뷰가 바뀌고 그 다음에 여기서 꿀팁은 이 서클 부분 바깥에 있는 커브를 위로 올려보세요. 그러면 위에서 내려보는 형상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더 멀리서 보고 싶으면은 이 커브의 사이즈를 늘려보세요. 그러면 멀리서 바라보는 형상으로 바뀌고 그 다음 다시 이 empty를 선택해서 이런 식으로 위치를 잡아주면 자, 어떠신가요? 적당한 거리에서 적당한 초점을 바라보면 이렇게 완성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4단계 트랙 2 설정도 끝나는 거예요. 자, 이제 모든 준비가 다 끝났으니까 5단계 렌더링을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는 1에서부터 150까지 5초짜리 영상을 만들 거예요. 지금 보면은 여기 out property에 보시면 여기서 우리가 end를 150으로 바꿨는데 실제로 out property에도 end가 마찬가지로 150으로 알아서 동기화가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렌더링을 누르면 150개의 사진이 우리가 설정한 포맷 PNG 사진으로 150개가 여기 경로에 저장이 될 거예요. 자, 렌더링은 왼쪽 상단의 렌더에서 렌더 이미지와 애니메이션이 있는데 우린 애니메이션 누를 거예요. 애니메이션 누르면은 150개의 사진이 저장이 되는 거고 위에 있는 이미지를 누르면은 지금 내가 있는 요 키프레임 위치 딱 여기에 있는 사진 한 장만 렌더링을 하는 거예요. 자, 요거를 클릭을 해 볼게요. 두루루루 돌아갑니다.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엔진은 EB 엔진을 쓰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빨리 렌더링이 되고 있어요. 벌써 50프레임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걸 사이클로 했으면 굉장히 오래 걸렸을 거예요. 그리고 컴퓨터 사양에 따라서 속도는 분명히 다르게 나타날 겁니다. 제가 쓰고 있는 컴퓨터 사양은 이렇습니다. 자, 렌더링이 완성이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무 행동을 하지 않아도 아까 우리가 세팅했던 경로를 한번 가볼게요. 저는 다운로드 경로에 이런 식으로 150개의 이미지가 저장이 됐죠. 빙글빙글 도는 이 이미지를 이제 영상으로 취합해 주기 위해서 비디오 에디팅을 쓸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하기 전에 지금 우리는 EB 엔진을 썼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게 레ን더링을 했어요. 그리고 모델링도 아주 간단하죠. 그래서 금방 됐는데 만약에 복잡한 모델링을 사이클 엔진으로 1000프레임을 렌더링을 해야 된다.
그러면은 집 컴퓨터 하나만 가지고는 감당하기 힘들 겁니다. 이럴 때 비용을 주고서 빠르게 렌더링하는 방법을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취미로 천천히 24시간을 기다릴 수 있는 분은 이 렌더팜이 굳이 필요하진 않을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고객사의 요청이나 아니면은 졸업사진처럼 마감 시간이 딱 정해져 있으면은 이 쫓기고 있는 시간을 멈추고 렌더링을 하고 싶을 거예요. 그만큼 간절할 때가 있습니다. 자, 이럴 때 렌더팜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렌더팜은 요 가라지팜입니다. 이름 그대로 렌더링을 해주는 농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 이전부터 이런 식으로 렌더링을 해주는 렌더팜을 소개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런데 마침 요 가라지팜에서 광고를 제안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소정의 광고비를 받고 더 기쁘게 지금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가라지팜에서 호환되는 프로그램들은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관심 있는 거는 요 블렌더죠. 블렌더를 클릭해보면 블렌더는 33% 할인을 해주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지금쯤 여러분들은 그래서 이게 얼만데 그 가격이 굉장히 궁금하실 겁니다. 그래서 홈페이지에 있는 요금 정책을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 비용을 결정하는 거는 크게 두 가지에 의해서 결정이 돼요. 여기서 세 가지 옵션을 선택할 수가 있는데 옵션이 이 하이 단계로 갈수록 좋은 그래픽 카드를 써서 빨리 렌더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가격은 조금 더 높아지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요인은 렌더링 하나당 렌더링 되는 시간이 길어지면 그만큼 여러 프레임을 렌더링 했을 때 비용도 올라가는 효과가 되겠죠. 그래서 비용은 그때그때마다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얼마가 드는지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좀 전에 했던 요 렌더링을 사이클로 돌려볼게요. 자, 그러면 실제로 가라지팜을 설치하는 것부터 결과물까지 아주 빠르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구글에다가 가라지팜을 검색을 하면 가장 위에 떠 있죠. 자, 여기 들어가서 회원가입을 해줍니다. 저는 회원가입을 미리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회원가입을 한 상태에서 로그인을 들어가요. 여기다가 본인 아이디를 칩니다. 이렇게 로그인을 하면은 웹 에디터 화면이 뜹니다. 그리고 여기 다운로드에 들어가서 원하는 OS에 맞춰서 프로그램을 받아줍니다. 저는 윈도우라서 윈도우를 받을게요. 그러면 쭉 다운로드가 진행이 되고, 그리고 다운된 위치로 가보시면 렌더 비머라는 설치 파일이 있습니다. 요거를 실행하면은 간단하게 설치를 할 수가 있어요. 얘를 누르고, 자, 라이센스 동의를 하고, 그 다음에 그냥 피니시를 누르면 자동으로 렌더 비머가 켜질 겁니다. 그 다음 맨 처음에 간단하게 설정을 해줘야 되는데 0으로 뜨니까 아래쪽에 태그키를 눌러서 얘를 눌러서 한글로 바꿔줍니다. 한번 껐다 켜지고 바뀝니다. 이렇게 다운로드 폴더와 임시 파일 폴더를 만들고 저장을 누르고 그 다음에 가라지팜 계정을 똑같이 써줘요. 로그인을 하면 이렇게 화면이 뜹니다. 그리고 여기서 큰 메뉴가 업로드, 다운로드, 플러그인 요 세 개가 주 메뉴입니다. 그래서 플러그인에서 블렌더를 찾아가지고 설치를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플러그인을 설치를 하면은 그게 된 거예요. 이 블렌더 프로그램에 우리가 여기 파일에 그 에딧에서 프리퍼런스로 들어가면 애드온을 설정할 수가 있죠. 이 애드온에 기본적으로 주입을 시키는 그 작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저기 설치를 누르면 여기 애드온에서 렌더를 검색했을 때 렌더 비머가 뜨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렌더 비머가 활성화되면 렌더에 렌더 비머 탭이 생깁니다. 이게 꺼지면 당연히 사라지겠죠. 자, 이런 식으로 렌더 비머를 활성화를 시키면 준비가 끝납니다. 자, 이제 블렌더로 돌아와서 가라지팜을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용하려면은 일단은 그 렌더 엔진이 EB가 아니라 사이클이어야 돼요. 그래서 사이클로 변경을 하고 안에 세팅을 조금 다시 변경을 해줬습니다. 이 상태에서 뭐 디노이징을 설정해도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샘플 개수도 원하는 만큼 늘려도 됩니다. 그리고 출력 아웃풋에서 여기 레졸루션 사이즈 똑같이 바꾸시고 그 다음에 파일 포맷을 PNG로 이미지로 쪼개 가지고 내보내겠습니다. 뭐 아까 했던 세팅이랑 똑같습니다. 렌더에서 아까 우리가 렌더 애니메이션을 눌렀는데 이번에는 렌더 비머로 갑니다. 그리고 여기서
크게는 여러 가지 중에서 두 가지만 보시면 되는데요. 여기 비밋업에서 애니메이션과 스틸 프레임 두 가지를 보시면 돼요. 자, 스틸 프레임은 말 그대로 지금 보고 있는 요 프레임 하나만, 이미지 하나만 렌더링을 시키는 거고, 그 다음에 애니메이션은 여기 1부터 120까지 프레임을 쫙 렌더링을 하는 거예요. 자, 비밋업 애니메이션을 눌러볼게요. 자, 비밋업 애니메이션을 눌렀을 때 이런 식으로 우리가 1초부터 끝까지 렌더링을 다 해달라고 시키니까 우리가 샘플도 안 해놓고선 요걸 다 하는 거는 좀 그렇다. 그래서 이 첫 번째로 샘플 몇 개만 하는 걸 추천한다. 뭐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냥 OK를 누르면은 150장을 무시하고 가는 거죠. 50장을 눌러볼게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업로드 탭에 우리가 가라지팜에다가 파일을 보낸 거예요. 그 다음에 업로드가 끝나면은 여기 작업 전송을 위해 클릭을 누르면 화면이 바뀌어요. 그러면 아까 처음 봤던 웹 매니저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여기서 최종적으로 주문을 넣는 거예요. 위쪽에는 현재 렌더팜의 대기열이 얼마나 있는지를 나타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아래쪽에 테스트 잡과 풀 잡이 있는데, 이 테스트 잡은 그거예요. 우리가 120개의 프레임으로 세팅을 했는데 테스트 6프레임만 샘플로 보겠다. 아니다, 나는 120개 그냥 한 번에 다 보겠다. 그러면은 풀 잡을 누르시면 됩니다. 일단 테스트 잡으로 해볼게요. 그리고 아까 비용은 뭐랬죠? 그래픽 카드가 좋을수록 비싸다 그랬죠. 여기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로우, 미디움, 하이가 있는데 하이일수록 당연히 코스트가 비싸고 로우일수록 쌉니다. 저는 로우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래쪽에 보면 카메라. 만약에 카메라가 여러 개면은 여기서 선택하는 창이 뜹니다. 거기서 원하는 카메라를 선택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GPU를 사용할 거냐 CPU를 사용할 거냐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준비가 다 끝나면은 서브밋 제출을 해주시면 됩니다. 테스트를 눌렀으니까 6개만 나오겠죠. 일단 가격이 얼마인지 한번 봅시다. 자, 웹 매니저 페이저가 넘어갔고, 보면 아래쪽에 조금 전에 우리가 주문한 게 여기 들어갔죠. 위에 있는 거는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제가 테스트했던 겁니다. 자, 6프레임이 벌써 끝났어요. 자, 진행률을 눌러볼게요. 진행률을 눌러보면 오른쪽에 6개 프레임을 샘플을 이렇게 추출을 하네요. 1, 2, 3, 4, 5, 6이 아니라 1번, 21번, 41번 이런 식으로 6개 프레임을 띄엄띄엄 뽑은 다음에 얘가 돌려가지고 샘플을 만드네요. 그리고 얼마나 걸렸냐? 7초 25초 걸렸습니다. 그리고 얼마 들었는지는 왼쪽에 뜨죠. 25초 돌려서 0.03달러. 얘는 7초 돌려서 0.01달러가 들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5개. 5개를 돌리는데 0.03달러예요. 지금 달러가 얼마냐? 자, 1달러에 1350원이니까 0.03달러 곱하기 1350을 하면 대략 40.5원 정도가 되겠네요. 지금 5프레임 렌더링 할 때 40원 정도 들었습니다. 사진 한 장이 13원이니까 120프레임을 하면은 120개를 돌리는데 한 1560원 정도 들 거로 예상이 됩니다. 자, 맞는지 한번 해볼게요. 다시 여기서 요청을 해보겠습니다. 자, 다시 블렌더로 돌아와서 여기 렌더 비머로 주문을 넣겠습니다. 애니메이션. 여기서 이번에는 테스트가 아니라 풀로 당겨 볼게요. 120개. 그리고 로우로 하고 세팅은 다 똑같이 이 카메라로 서브 및 제출. 그러면 아마도 이 창에서 열로 주문서가 들어가겠죠. 예, 들어갔습니다. 총 120개를 주문을 넣었고 진행률을 한번 눌러볼게요. 그러면 자, 120프레임 1번부터 일단은 50개가 돌아가는 것 같아요. 1번부터 5번까지. 보니까 한 25초 정도 걸리는 것 같습니다. 5개 프레임이 25초. 100번대까지 올라왔어요. 제 개인 PC보다 얼마나 빠를지 궁금합니다. 완료가 됐습니다. 끝났네요. 보면은 코스트가 얼마나 들었나 볼게요.
자, 보면은 비용이 0.72달러. 0.72달러면은 곱하기 972.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조금 더 싸네요. 그래서 총 해석하는 시간은 요 정도가 걸렸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클릭하면은 비디오 시퀀스를 만들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지금 120개가 다 사진이니까 비디오로도 만들어야겠죠. 그래서 우클릭하면은 비디오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로우 낮은 가격으로 mp4로 파일을 할 거예요. 파일 포맷이 mp4면 용량이 적으니까 만만해요. 그 다음에 프레임 레이트가 30프레임으로 할 거죠. 우리가 fps 30으로 제출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 넘어갔고 진행률을 보면은 이건 아마 금방 끝날 거예요. 네, 끝났네요. 그러니까 120개 사진을 영상으로 만드는 거는 뭐 오래 걸리지 않는다. 그 다음에 요 작업을 다 하면은 아까 우리가 다운받았던 비머 있죠. 렌더 비머로 가서 업로드가 아니라 이번엔 다운로드로 가봅니다. 그 다음 새로 고침을 하면은 요런 식으로 아까 우리가 작업했던 게 올라가서 알아서 다운로드가 됩니다. 그 다음 여기서 우클릭을 하면 디렉토리로 바로 갈 수가 있어요. 그 다운로드된 폴더로 갈 수가 있고 여기서 취합된 애니메이션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사이클로 만들어진 애니메이션 영상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가라지팜에서는 지금 요 정도 속도가 나왔었는데 제 집에 있는 PC로 하면 어느 정도 나오는지 속도도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그러면 이제 집에 있는 컴퓨터로 한번 돌려볼게요. 자, 끝났습니다. 제 컴퓨터 사양이 이렇게 되는데도 렌더팜이랑 시간 차이가 요만큼 납니다. 자, 요 정도 비용으로 요만큼 시간, 만약에 조금 더 모델링이 복잡해지면은 비용은 비싸지지만 시간 차이는 또 어마어마하겠죠. 자, 요것들은 뭐 상황에 맞춰서 필요하실 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아까 우리가 150개의 이미지를 만들었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비디오 에디팅을 사용해서 이 나눠진 150개를 우리가 직접 우리 손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렌더팜에서는 요거를 해주는 작업이 있었지만 우리는 블렌더 자체에서도 요거를 해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은 블렌더를 새로 실행을 합니다. 여기 뉴 파일에 비디오 에디팅이 있어요. 요걸 눌러보세요. 그러면 블렌더 화면이 조금 달라 보이게 실행이 될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여기 아래쪽에 애드가 있습니다. 애드에서 이미지를 찾아요. 자, 여기 이미지를 누르면은 아까 다운로드 갔던 경로를 한번 가보세요. 그러면은 150개가 여기 만들어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A키를 눌러서 모든 150개를 한 번에 선택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끝과 끝을 Shift 키를 눌러서 이런 식으로 한 번에 선택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면은 엔드 프레임이 있어요. 1번부터 우린 150개죠. 이 상태로 아래쪽에 Add를 눌러서 가져옵니다. 아, 요게 프레임인데 FPS인데 지금 23에서 넘어갈 때 단위가 바뀌죠. 1로. 요게 지금 보면은 프레임 레이트가 24로 돼 있어서 그래요. 우리는 30으로 아까 만들었었죠. 그래서 프레임 레이트를 30으로 하고 그 다음에 레졸루션도 지금 바뀌어 있네요. 1080으로 똑같이 맞춰줍니다. 정사각형 1080에 프레임 레이트 30에 그 다음에 엔드 프레임도 150이죠. 그러면 딱 맞게 핏하게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 아웃풋 경로를 똑같이 해줄게요. 저는 마찬가지로 일단 다운로드에다가 저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파일 포맷은 비디오 그대로 두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 엔코딩에 보면은 MPEG4 최적화된 요 포맷으로 저장을 한다고 기본적으로 세팅이 되어 있네요. 자, 이렇게 하면은 세팅이 끝났습니다. 1부터 150프레임까지 쭉 저장이 될 겁니다. 지금 보면은 30개씩 끊어서 앞에 단위가 바뀌죠. 1로. 그리고 끝에 가보면은 5로 되어 있는 걸 보니까 5초가 확실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세팅이 끝났으면은 마찬가지로 렌더에서 렌더 애니메이션을 한 번 더 누릅니다.
그러면은 프레임, 우리가 불러왔던 150개 프레임이 쫙 연결이 돼서 저장이 됐을 거예요. 한번 그 경로로 가볼게요. 다운로드 경로에 요건 것 같아요. 눌러보면은 자, 됐습니다. 150개 이미지가 쫙 연결이 돼서 이렇게 영상 파일로 바뀌었습니다. 자, 어떠신가요? 오늘 굉장히 많은 내용을 배웠는데요. 이 애니메이션에서 키프레임 개념만 알고 있어도 일단 반은 먹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에서는 카메라만 가지고 애니메이션을 넣었지만 이 키프레임 개념을 가지고 캐릭터도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회가 되면 까만고니 채널에서도 캐릭터 애니메이션을 다룰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혹시 이전 시리즈 2개를 보지 못하신 분들은 오른쪽 우측 카드를 누르셔서 툰 쉐이더 기능으로 만화처럼 색을 표현을 해보시고 그 다음 라인 아트 모디파이어로 테두리에 선을 넣어보는 방법도 배워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다음에도 새롭고 재미있는 영상으로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